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2월 2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에서는 지금 2% 정도 하락이라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닌데, 일단 시간에서 2% 하락했다는 말은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왔나 봅니다. 예, 살짝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네. 전 부문,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성장성, 그리고 재고 부문, 캐펙스 부문,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가이던스를 볼 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밑도는 그런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랑 주가 전망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다. 예, 하이닉스도 이제 적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을 거다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 좋은 겁니까? 살짝 안 좋았는데 그렇게 이거를 갖다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의 속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회복 여부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요. 매출 보면은 4.09 빌리언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한 4.13 빌리언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메모리 부분이 다운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하고 가격을 보면은요.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 디램하고 낸드 부분이 각각 70% 30% 정도 비중을 각각 차지하는데 디램에서는 물량하고 가격이 20% 초중반대로 감소를 했고요. QOQ로 해서 그리고 낸드 물량은 10% 중반 감소 그리고 가격은 20% 초반 감소. 그래서 YOY로 보면은 매출이 한 47% 정도 감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줄었네요. 예, P와 Q가 동시에 줄고 있고 최근에 가격 빠지는 거는 다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고요. 물량은 지금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지나가면은 고객의 재고가 줄면서 주문이 확대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게 사이클이 전개가 될 텐데 마이크론에서는 한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쯤 그런 회복 수순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보면은 컨센이 24.7%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2.9% 실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수익성 쪽에서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는 매출 총이익률이 47%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이제 확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이 6,500밀리언 적자로 나왔고요. 65밀리언. 그러니까 6,500만 불이죠. 우리 돈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순이익률은 순이익은 39밀리언 적자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적자니까 EPS도 여기 부호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마이너스 0.04가 나왔어요. 밑에 이제 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0.04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적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좀 이것도 바텀 라인도 시장 예상보다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참고로 작년하고 전분기 비교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동기에는 2.16달러의 EP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 사이클에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회복의 강도가 어느 정도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냐 요게 지금 이 메모리 기업을 보는 데에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영업 현금 흐름은 943밀리언 정도 나왔는데 전분기
3.78빌리언, 전년 동기 3.94빌리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예. 그래도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네요. 예, 영업현금으로는 플러스입니다. 그 재고 보면은 요 부분이 조금 그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밑에 그 재고 추이를 보시면은 예. 지금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2023년 1분기가 11월 말로 끝난 회계년도고요. 이게 8.359 빌리언 이렇게 재고가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예년 그 업황이 좋을 때는 재고 수준이 뭐 4, 5빌리언 정도였는데 지난 4분기부터 재고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난 4분기에 6.66빌리언을 기록했다가 이번에 8.35빌리언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번 분기, 그렇죠. 이번 분기가 끝나게 되면 이 재고가 6.3빌리언까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 6.2빌리언 정도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재고 조정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또 고객 재고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좀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캐펙스 지난번에 그 컨콜에서 네. 캐펙스를 좀 심하게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분기가 3.6빌리언의 캐펙스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2.45빌리언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투자 자체를 좀 줄이는 그 사이클로 진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축소되면 재고가 감소하고 나중에 이제 그 완전히 그게 마무리되면은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가이던스로 준 게요. 2023년 회계 기간 전체로 네. 봤을 때 7.0빌리언에서 7.5빌리언 정도로 가이던스를 줬어요. 근데 이게 컨센이 이제 7.5빌리언인데 비슷하게 가이던스를 주었고요. 참고로 FY 2022년에는 15.2빌리언의 투자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걸 한 반 정도로 지금 축소를 하는 거죠. 주주 환원이 한 550밀리언 정도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이 그 중에서 425밀리언이었고요. 예. 배당이 125밀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순이익 약간 적자 났었잖아요. 네. 적자 난 거에 비하면 주주 환원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 좀 그 재무 상태를 보니까 네. 현금이 부채보다 많은 순현금 상태더라고요. 순현금이 지금 한 1.8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을 네팅한 순이자 이익을 보면은 37밀리언 정도의 이자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예. 물론 예. 영업현금 흐름이 이제 저 플러스고, 예. 근데 순이익은 이제 적자고, 예. 근데 재고는 올해 이번 분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예. 근데 그 제품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예. 뭐 재고에 대한 재고 평가손, 뭐 예.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예, 수익이 그렇죠. 이제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손실은 또 실제로 보는 우리가 순손실에 비해서는 예. 현금 손실이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회계적 이익이라는 거가 발생주의니까 네. 현금으로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감가상각비라든지 말씀하신 재고 충당금이라든지 네. 재고 뭐 상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재고 추이 예. 여기서 지금 피스컬 이어로 23년도 1Q가 8,359 밀리언 예. 달러로 최고치고
예. 당장 2분기에는 6,346으로 뚝 떨어지는 걸로 나오네요. 예. 근데 지금 어제 발표한 게 피스컬 이어 1분기입니다. 1분기 이미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분기는 이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마이크론의 피스컬 이어가 9, 10, 11 예. 이렇게 3분기인데 지금은 우리는 칼렌더 이어는 22년이지만 예. 피스컬 이어로는 회계연도로는 지금 23년 1분기가 지금 11월로 마감한 11월로 마감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 12월부터 내년 1, 2, 예. 이 피스컬 이어로 2023년 2Q는 예. 재고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면 되네요. 예. 시장 컨센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내년 캘린더 이어로 상반기 중에 그 재고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는 매출이나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실제로 코멘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재고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이 투자에서 송명섭 연구원께서는 아주 좋은 밸류에이션 콜을 해주신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BR 0.9에서 1.6 요 레인지니까 0.9가 깨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고 그죠? 예. 1.6 근처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또 PBR 기준으로 0.9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예. 1250원을 뚫을 때 예. 샀더니 그 1440원까지 갈 때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강원국 작가는 이제 떨어질 때 또 사는 걸로 해봤더니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그런 얘기도 해줬었는데 이 재고도 그 PBR도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0.9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최근에 해보는데 그것도 이제 백테스팅을 강 작가한테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할 건데 지금 재고 추이를 보면서 예. 결국은 모든 이런 시클리컬 재고 순환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늘어날 때 지금 언제 재고가 딱 의미 있게 늘어났나 봤더니 피스컬 2022 01Q예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재작년 9월에서 11월이었단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때 재고가 그 전에 4487이었다가 4827이니까 예. 이렇게 재고가 뭐 전 분기 대비해서 뭐 한 10% 이상 높아질 때는 예. 주식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재고가 피크아웃 치고 의미 있게 떨어질 때 예.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이 또 하나의 또 이 밸류에이션 콜하고 밸류에이션 트레이딩하고 좀 다르게 예.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의미 있는 백테스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한번 자세히 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요게 블룸버그 들어가 보면 이 과거의 재고 추이도 다 나오죠. 예, 이게 블룸버그 자리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요거 예, 한번 우리가 일단-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 가이던스 부분이 약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했어요. 예. 뭐 많이 약했던 건 아니고 약간 슬라이틀리 언더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Q2 가이던스를 줬는데 매출이 3.6빌리언에서 4빌리언 이렇게 줬어요. 예. 레인지로. 근데 시장에서는 한 3.88빌리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도 좀 낮았습니다. 이건 조금 많이 낮았는데 컨센이 17.8%였는데요. 예. 마이크론에서는 6에서 11%를 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불확실하다는 어떤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컨센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안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 비용 뭐 930에서 961년이었고요. EPS가 시장에서 마이너스 0.29 뭐 요 정도였는데요. 이게 여기 그 실제로 준 거는 마이너스 0.52에서 마이너스 0.72 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이번 분기에 0.04 4센트 적자로 예. EPS가 나왔으니까 예.
다음 분기는 지금 0.012가 아니라 0.52, 52센트에서 72센트 예, 적자로 맞습니다. 나오니까 훨씬 이제 적자가 더 심해지는 예. 네, 분기인데 그걸 얼마나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데 컨센은 29센트 적자에서 72센트 적자로 예. 주당 순이익이 봤는데 29센트는 아니야. 52센트에서 한 72센트 적자 날까요? 예. 네,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기타 그 회사에서 코멘트한 거를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가이던스 범위의 실적을 시현했다. 그건 맞아요. 제가 그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로 가이던스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하고 비슷한 수치를 내놨고요. 이번 둔화 사이클만 넘기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객 재고 개선으로 인한 매출 증가 그리고 수익성 증가가 예상된다. 예. CEO가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약간 뭐 이 상황에서 좀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고요. 내년 정도 후반 정도면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는 뉘앙스였고요. 그리고 내년 전반에 걸쳐 여기도 한 10% 정도의 감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다운 사이클에 지금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 우리가 재고 사이클로 보면은 거의 뭐 한 8분 응선 정도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멀티플 밴드로 보면은 비교를 위해서 아까 하이닉스 언급하셨는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마이크론은 PBR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가 역사적으로 바텀이었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멀티플로 보면은. 근데 하이닉스 지금 이게 컴퍼니 글로벌에서 가져왔는데 하이닉스는 한 0.8배 정도에서 바텀을 형성했어요. 이게 이 멀티플이 뭐 BPS가 변하면서 좀 변할 수는 있는데 일단 0.8배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다 그 역사적 멀티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뭐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는데요. 이 법인세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고 미국은 21%니까 이 4%만큼의 차이 때문에 이 멀티플을 조금 더 받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PBR 밴드가 1.1에서 상단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2배. 그 정도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1.6에서 한 7 정도. 예. 딱 0.3 정도씩 마이크론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그렇죠. 레벨 다운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재고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송명석 연구원님이 또 그 얘기하셨어요. 그 0.9에서는 이제 뭐 사선은 터지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결국은 이익이 많이 날 때 결국은 이런 시클리컬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날 때 이제 PER이 낮아지면서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저평가된 기업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고점에서 많이 사는데 송연구원 얘기는 이익이 많이 날 때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결국은 나중에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순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캐파 확장을 공격적으로 할 때 주식을 줄이고 그리고 캐파를 확 줄인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또 바닥이다. 네, 또 그런 아주 또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아까 캐펙스를 거의 절반 줄인다고 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송명섭 연구원의 그 반도체 투자 전략이 이번에도 맞는지 내년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론 우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최성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거의 저도 그 바텀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상에서 비중의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가면은 그 속도의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사가 보여줬고 물론 이제 가장 그 이번에 이런 그 IT나 빅테크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이제 그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인데 그 부분이 조금만 해소되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충분히 그 반등의 계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그 웨드부싱이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마이크론은 거의 바닥 근처에 위치해 있다라는 코멘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ASML 살짝 그 여민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380불 갔던 주가가 지금 580인가 바닥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올랐더라고요. 정말 업황이 안 좋으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상당히 다운턴이 그냥 시클리컬한 다운턴이 아니라 정말 골로 가는 그런 업황이라면 ASML 같은 주가가 반등을 갈 수가 없겠죠. 맞죠. 그런 전체적인 그런 반도체 산업의 동향까지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최일호 상무님도 수고 많으셨고 최 상무님 연말에 휴가 가시나요? 아닙니다. 안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장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최일호 상무님은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플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